다음은 저희 팍스이님 모셔보겠습니다. 현대차 문의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 궁금하신 종목이시잖아요. 현대차 매수 진입가가 높으신데요. 17만 3천 원에 진입하셨고 15%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셨다고 하세요. 현대차를 어떻게 될지 진단 그리고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글쎄요, 김동훈 전문가님, 저희 팍스이님께서 뭐 주식을 오래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처음 접근했다, 현대차 같은 대형주를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를 이제는 진짜 볼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견조해요, 주가가 현대차. 다만 17만 원 이상에서 진입이 되셔가지고 여기서는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 저는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 아시고 저는 현대기아차를 높게 사는 건 반대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린 뉴딜 관련한 정책 브리핑 할 때 이제 스피커로서 이제 정의선 현재 회장이죠. 영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수소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좀 저는 과대 포장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대 포장이요? 네, 예.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네.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저는 말 그대로 차를 많이 잘 팔아서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적주, 단기적인 실적주 정도의 커버라면 괜찮겠지만 현대차를 성장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볼 때 그 성장 사업이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느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내연기관차의 글로벌 점유율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점유율이 4위권이니까 꽤 높게 포지션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테슬라 나머지 2회 그만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전기차의 점유율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라는 기업이 다른 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화학 산업을 하다가 전기차 쪽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차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만들면 내 밥그릇 내연기관에서 밥그릇을 이만했어요. 그거 깎아내가지고 이쪽에다가 전기차 밥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쉬운 진단이니까 쉽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현재 구조란 말입니다. 현대차의 성장 모멘텀인 전기차나 수소차는 현대차의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총 시장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플러스 성장이 아니죠. 제자리죠, 제자리. 이것은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현대차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현대기아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수소차 쪽입니다. 아무래도 도요타와 현대차에서 지금 수소차 쪽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니콜라가 좀 이슈가 됐었고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차의 한계는 탱크입니다. 탱크. 그리고 충전 인프라입니다. 지금 전기 충전 인프라도 전기차의 가장 큰 장애물이 여전히 이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수소 충전 속도는 좀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탱크의 사이즈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의 내연기관차보다 실내 공간에 협소해질 수 있는 부분, 그게 성장의 한계 부분이라서 지금 수소차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죠. 자동차 실내 공간, 즉 탱크의 크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에 대한 부분과 충전 인프라를 과연 구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두 가지 충족할 수 있는 게 상용차, 트럭. 니콜라도 그래서 니콜라 트럭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상용차에는 큰 탱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소 탱크가. 그래서 상용차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상용차는 이제 국가의 물류 인프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충전 인프라를 상용차 물류 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현대차에서 상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부분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수소차가 가져가는 정도예요. 이거는 매출 캐파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대차의 최근에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은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 우리 시청자님께서 신중하게 고르신 종목이겠지만 현대차 지금의 17만 5천 원 매수는
주식을 지금 사도 되는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현대차를 사셨나 저는 좀 의아하고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시장에 소외될 확률이 적고 좀 더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초대형 블루칩에서 투자를 하는 데 대한 안정감을 만약에 가지신다면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오히려 미래차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면 예. 배터리는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LG화학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PT병 만들던 회사가 전지 쪽에서 대형 전지 상용화해서 현금 흐름이 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기업의 외형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SDI도 마찬가지예요. SDI도 대형 전지에 대한 이제 BP 도달을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4분기, 3분기 이후부터 막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도 6%대에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성장이 주가의 레벨을 업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는 최근에 실적 호전이 6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왔으면 충분히 반영돼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기아차도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전문가나 분석가들의 의견과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 대응을 조금 잡아주신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팔자리 조금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종가죠. 매수가가 오늘 종가면 네. 뭐 내일 시장 양호하면 한 18만 원 시도 정도면은 오늘 매수 고민한 데 대한 비용 처리 정도는 수익이 나실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차를 사실 정도의 배짱이라면 네. 저는 LG화학 사시거나 삼성 SDI 충분히 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관점으로 오히려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신 이거 팔아서 뭐 은행주 사신다거나 철강주 사시는 건 반대합니다. 같은 차 쪽에서 골라주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기차 현대차를 쪽에서 분명히 핵심주. 그 성장을 보고 사셨을 테니까. 예. 그 성장의 초점을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 가시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뉴딜 고속도로를 타고 날아오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분분하잖아요. 이게 성장주이냐 아니냐. 지금 김도훈 전문가는 아직은 아니다 쪽으로 결론을 내서 진단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단기 어닝스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빨리 조금 출구 전략 세우셔가지고 차라리 전기차 쪽에 조금 더 배짱을 부려보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